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편법으로 증여된 전세금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세청이 255명에게 6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전세 자금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법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이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가 4년간 255명이다. 이래서 국세청이 추징금을 600억 원이나 추징을 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전해드릴까요? 예,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예. 국세청으로부터 이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고액 전세입자 자금 출처 조사 결과 255명이 네. 약 1,948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국세청은 이들에게 600억 원을 추징했는데요. 이를 평균으로 본다면 건당 약 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편법 증여 실체는 이제 국세청이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 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예. 2015년부터는 이제 이 금액 기준을 이제 10억 원에서 낮춰서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0억 원 이상자에서 살짝 기준을 낮췄군요.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고액 전세금 증여라는 이제 말 자체를 듣고 보면 어떤 고액 전세금이 문제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고액이 있습니다. 문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얼마가 됐든지 그에 합당한 어떤 세금만 납부를 한다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뭐 전세금을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법률상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제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편법 증여.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준 상태에서 마치 겉으로는 증여가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이런 거래 형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이제 국세청 자료에 나타난 이제 구체적 적발 사례를 보면 자녀가 어떤 부친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의 법인과 뭐 부친간의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외관상 꾸몄던 사례, 또 자녀가 아버지의 어떤 증권 계좌에서 장기간 돈을 인출하면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이런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네,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증여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증여는 민법상 유상계약, 즉 이름이 있는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증여가 무상으로 수증자, 즉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하고 예.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예.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속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어떤 당사자 의사와는 관련 없이 예. 바로 이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제 증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증여에서 이제 증여를 받는 수증자 그리고 상속에서 이제 상속을 받는 상속인 모두 어떤 경제적 활동 없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경제적으로는 공통된 예. 게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사망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이나 뭐 사망 직전에 증여를 하는 것은 거의 그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 세법상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증여까지, 상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세청 조사에서 특별하게 이 조사의 문제점으로 발각된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면 국세청은 전세금 10억 원 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런 이제 10억 원 어떤 기준은 뭐 고액으로 당연히 사회에서는 뭐 많이들 보겠지만 사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기준으로 10억 원은 흔한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그 고액이라는 게 법률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국세청에서 어떤 임의로 결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 뭐 2015년부터는 그 금액을 낮춰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네, 기준이 좀 문제가 됐던 바가 있죠. 그런데 사실 서울 강남이나 판교 이렇게 집값이 비싼 곳을 가면 자녀에게 주택 취급 자금이나 뭐 고액 전세 자금 이 편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례들이 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세금이라는 게 뭐 당연히 마땅히 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게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서 이제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액수에 비해서 또 세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 조사 기준인 어떤 10억 원 이상의 어떤 고액 전세 자금을 증여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유혹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세법에는 뭐 완전 포괄주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 세법 개정으로 포함이 된 내용인데 완전 포괄주의 증여세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뭐 2003년 예. 이전에는 이제 증여를 굉장히 단순하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예, 뭐 돈이나 부동산을 어떤 대가 없이 주거나 예, 또 어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뭐 채무를 면제하거나 뭐 이런 경우 정도만 이제 세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서 2세에게 경영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예. 편법 증여를 사용하면서 예.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신주 이주권 같은 경우를 예. 뭐 몰아주는 예.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런 변칙 거래가 만들어지면 과세 당국이 이를 쫓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A, B, C가 과세 대상이면 기업에서 또 D를 만들면 그래서 또 D를 또 추가하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칙 증여가 끊기지가 않으니까 2003년도에 세법을 이제 규정을 해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세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재산상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 부모 자녀 간에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어떤 세법상 증여로 간주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됐고요. 예. 어떤 새로운 변칙 증여가 생겨도 기존 세법에서 이를 이제 규율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편법들이 생기면서 다른 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써 막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혁 변호사와 편법 증여 얘기해봤습니다.